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장 김정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황성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위원장님. 네, 본 질의에 앞서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자료 제출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합니까? 당연히 확인을 한데 몇 개 대손한 거 맨 그렇게 틀려갖고 올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좀 꼼꼼하게 좀 마지막에 보지 못한 부분이 좀 소홀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송곳 아니 그렇게 맨날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계속 반복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 맞습니다. 아무튼 저기 부교육감님, 네네. 예부로 유출하는 자료는 교육청의 얼굴입니다. 네. 그러면 오타를 비롯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잠깐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안 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감님, 저기 체육관 무선AP 보급 사업 관련 현황을 보면 네. 체육관 무선AP 구축비 지원 예산과 향후 추진 계획에서 2차 수요 조사 후 추가 지원할 계획, 그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 정도는 나도 자료 요구를 안 하죠. 그 정도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뒤에 이제 전남 온라인 학교 준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법적 근거, 개요,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선 AP 보급 사업은 8줄 딸랑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학교 창고에 박스에 쌓여있는 태블릿 PC 사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업무보고 후에 이제 학교 창고에 쌓여있는 태블릿 PC 학생에게 배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학교를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제출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져 있는 태블릿 PC 아직 학생들한테 지급을 안 했나 봐요. 그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년 아이들이 익숙하게 손으로 또 다루고 또 갖고 놀고 그러다가 내년 3월부터 아마 할 건데 왜 창고에다 놔두고 있죠? 이제는 그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정 학교 이제 공유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창고에다 놓으려면 뭘라고 삽니까? 일단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여다보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CCTV 유지 보수 계약 현황을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구례 곡성 지역 중학교 유지 보수 계약 없음. 그 아래에 보선 해촌 중을 써놓고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보시면 이것은 확인을 전혀 안 하고 준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 완전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 보기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류 이렇게 외부로 유출할 때 있잖아요. 제출할 때 네.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계산도 안 해가지고 통계도 안 맞고 말이에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관련 질의입니다. 부감님, 이제 제가 부감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찍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모르면 이제 담당 과장님. 네. 요즘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이 잘 안 된다, 느리다 이런 밀은 혹시 받아보셨어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잠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네네. 예. 우리가 매년 수백억씩 들여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느리고 안 된다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일괄 구매 방식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무선 AP가 보급되었습니다. 저기 부교감님한테 그거 좀 갖다 드려보세요. 그런데 이 무선 AP 제조사가 다르면 각각 채널 조정도 어렵고 제조사마다 주파수 대역과 서로 다른 신호 대기로 인해 음영 지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구매 시기마다 무선 AP 규격이 달라 요구되는 전력 소모량도 다릅니다. 제출받은 자료, 거기 상동초등학교 지금 받아보셨죠? 네네. 무선 AP 배치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4층에 제가 이렇게 체크도 해놨는데 4층에 6개 교실에 첫 번째 교실이 대유, 그 다음에 다산, 그 다음에 다보, 그 다음에 가원, 그 다음에 아루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구매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선 AP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도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히잖아요. 네. 무선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을 최대한 확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다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다르면.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계속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계획상에서 학교 내에서 무선 AP를 구입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작업 내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더 투자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럼 효율적으로 어떻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관 그러면 이렇게 잘못 달린 거 다 재조정할 겁니까? 잘못됐다면 당연히 조정해야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를 불렀어요. 자기 거 2개 있고 나머지 다른 회사 거거든요. 아니 우리 거 아닙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럼 AS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무선 AP가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회사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학교에는 뭐 C가 들어갔다 그러면 C로 계속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정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교감님 잘 보시고요. 네, 이게 기술적인 좀 부분.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체육관 무선 AP 보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가요? 건강과예요. 아니,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이게 내가 민원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하는 체육관에 무선 AP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동 아니, 그것은 기기를 가지고 위성에서 다 해서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스마트폰은. 예. 이것은 지금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 AP를 까는 거예요. 예, 안정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을. 학생들이 운동 안 하고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거기서 수업합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체육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실에서 해야죠. 이론적인 수업일 건데. 아니 신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스마트폰은 이거 안 깔아도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데이터 태블릿 PC 정도가 돼야지 이거 까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튼 잠깐만요. 예. 저기 이게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하니까 8줄 써가지고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한 학교당 4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만요. 예. 그러니까 좀 띄워보실랍니까? 이게 이제 과장님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과장님 이거 보시고 공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적서 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 이제 보여가- 예, 자, 잘안 제가 보여서요. 말씀드릴게요. 예. 이 견적서를 보면 무선 AP 한 대를 설치하는데 광 케이블 공사 광 케이블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광 점퍼 코드 3m짜리 2개가 설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왕 작업을 하려면 UTP 케이블은 10기망 카테고리 6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새롭게 작업을 하면서 1기가망 카테고리 5를 깔죠? 이왕 깐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수도관으로 따져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70m짜리 그 10mm 수도관, 조그만 10mm 수도관에다가 끝에다가 100mm짜리 파이프를 3m 연결하는 겁니다. 두 개를 옆에 연결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매한 학교는 UTP 케이블이 3m에 불과해요. 여기는 3m에. 근데 3m에 불과한 데다 광 케이블을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 체육관에 무선 AP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해도 좋습니다. 근데 할 때 이왕 하는 거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각 시군의 세 번째 크기 학교. 여기 뭐 다 하라면 또 뭐 업무가 가중되니 어쩌니 그럴 것 같아서 저기 세 번째 크기 학교 샘플로 CCTV 유지 보수 계약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네, 북측과장님이신가? 네. 완전 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일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류 확인했어요? 과장님, 네, 이거 서류 확인하셨냐고?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안 보고 저한테 그냥 줬어요? 그때 지금 제가 출장 중이어서 이걸 보니까요. 문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 틀리게 지금 가져왔고요. 네, 또 이렇게 보면 목포 용해초 학생 수 574명에 CCTV 총 대수 16대, 곡성 석곡초등학교 57명에 CCTV 총 16대, 학생 수 139명의 영암여중은 CCTV 한 대. 그리고 CCTV 보급 기준과 이거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아요. 학생 수 대비, 건물 대비. 이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것도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인데요. 그럴 리 없는 거예요. 서류상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아무튼 이 서류 출장 가서 안 봤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시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예, 다시 점검해 보시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유지 보수 계약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단가가 다 틀려. 단가가. 네, 어느 학교는 얼마, 워낙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자료를 보면 같은 회사면 같은 가격으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 네,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일 날 또 하죠. 네, 네,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좀 늦네요, 네, 이게.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참 많은 의구심과 고민이 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공립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9,154원입니다. 근데 팔마고등학교는 4,515원이에요.
특목고인 전남 최고는 35,998원, 전남과학고는 23,714원, 그 다음이 특성화고인 안도 수상고가 19,077원, 같은 안도에 있는 안도고등학교는 7,785원, 순천도 보면 최소인 팔마고등학교 옆에 있는 순천 효상고가 1,628원입니다. 이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특성화고하고 실습 기자재가, 특성화고는 실습 기자재가 비싸서 그런다고 치는데, 특성화고하고 일반계고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 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목포 마리아고는 5,676원, 학생 수가 비슷한 문태고는 13,150원이에요. 그리고 학생 수가 비슷한 순천 강남여고는 4,842원, 담양 창평고는 11,353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재단인 순천 매산고는 7,393원, 매산여고는 5,641원, 약 1.5배가 차이 납니다. 부감님, 네네. 이렇게 위원장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 짐작하실 텐데 예.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모수 개념하고 학생 1인당이니까요. 학생에 들어가는 외부 자금 규모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뭐라고요? 외부 자금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성화고든 그럼 사립학교에서도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니 이제 특성화고하고 일반계고하고는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반계고고 재단도 똑같은데 막 1.5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정답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학교별로 따져보니까 뭐 8배가 넘게 차이 나고, 물론 이제 특성화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같은 부류의 학교들이 1.5배, 2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그 12일 날 본청 이렇게 감사할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신뢰성하고 포함해서요. 제가 네. 잘 들었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런지 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예? 눈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 저도 지금 눈에 뭐가 부과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 안경 쓰셨는데 뭐가 날파리가 들어갔다고요? 아 피곤하시죠? 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도교육청 정보화기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22년도 2회, 23년도 3회, 24년도 2회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몇 명은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2022년 전자칠판 선정위원회 때부터 반복이 계속됩니다. 선정위원회 반복되는 원인이 있나요? 이건 누구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그 선정위원회 제가 그러면 명단을 누구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누구 소관인가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예. 이게 보니까 선정위원회 명단 추천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과장님. 선정위원회 나오십시오. 거기 서서 하지 말고.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 부품 선정위원회 추천은 노조, 그다음에 교사 대표, 행정직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왜 노조 교사 대표 단체를 추천받습니까? 전문가들 추천받아야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을 주로 했거든요. 차후에는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외부 전문가도 많이 참여시켜서 좋은 제품 선정되도록 제가 이걸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선정위원회는 제품을 갖다 놓고 써보고
회의를 통해서 비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진행했어요. 그 서류도 제대로 보질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단을 자세히 내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명단 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추정을 해봤어요. 김땡땡, 뭐 땡땡 그렇게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그 학교에 뭐 체육 담당 선생님 한 분밖에 더 있어요. 체육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정보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은 그 인원수 중에 한 명 있더라고.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보와 기자재 구매에 정보 컴퓨터 가진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말이 정컴 선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어 자체를 모르고 기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정보화 기기를 할 때는 정보에 대해서 잘 아는 정검 선생님들을 다수 추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교육부 직속 기관들이 있어요. 잘하는 뭐 캐릭스라든가 그런 데서 한두 명 박사급들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아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자칠판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나마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전자칠판 구동 프로그램이 몇입니까? 안드로이드 몇으로 구동해요? 현재가 한 7, 8 정도 하고요. 있습니다. 아, 과장님이 되고 7, 8이라고 그게 8짜리 사죠. 근데 가장 최신 사양은 1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도 나왔어요? 저는 1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4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13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매하는 거 보니까 안드로이드 8이 선정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고 좋은 기기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 기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도 정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추천하시고 또 어찌됐든 IT 쪽, ICT, IoT 쪽으로 잘하는 박사님들 그렇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렇게 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부교육감님, 네, 제가 지난 7월 23일 업무보고에서 학교 미관을 위해서 안전을 포기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네,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 더듬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조금씩 하세요. 일이 너무 많은 게 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송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조립식 패널, 내벽 패널에 관한 얘기를 네. 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추후에 조립 패널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업체 대표가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대표님이 설득 못 시키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발주 현황을 7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총 발주 83억 중에 전라남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24억 8천만 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약 30% 정도 됩니다. 17개 광역시에서.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감님?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보면
저 지역 단위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년, 30년 된 건물이 문제입니다. 10년 이하 건물에 이렇게 패널 씌우는 것은 미관상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20년, 30년 된 것들은 옛날에 건축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버글버글 합니다. 그래서 막 금도 가 있고요. 또 계속 물도 새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학교가. 근데 그 위에다가 패널로 덮어버린다? 그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안 됩니다, 그거. 그 개인 집은 괜찮겠지만 공공의 우리 아이들이 시설인데 어른들이 그 호텔입니까? 방수하고 페인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해서 시간이 지나고서 한 30년 넘고 40년 되면 그린 스마트 학교처럼 이렇게 또 다시 만들고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30년 된 건물을 갖다 껍데기 씌워가지고 뭐 한 5년 된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말해봤자 그냥 해버리네요. 부감님, 네. 요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현황 파악부터 좀 제대로 해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내 전기 안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몇몇 학교 천정 배선 사진을 요구했는데 천정 텍스 사진이 와서 보여줄 수 없는데 오늘 제가 그 부탁해서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그거 좀 띄워보실랍니까? 네, 다음. 이 정도로 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이건 그냥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지금 텍스 하나 뜯고 본 겁니다. 다음. 이 정도예요? 네. 아무튼 23년도부터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할 때 반드시 금속 제거안에 넣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좀 이제 누전되고 막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년도 이전에는 난연 플라스틱 관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공사했을 때 남아있는 전선, 통신선은 그냥 놔두고 다른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천장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선과 사용하지 않는 선이 혼재하고 있고 오래된 전선들은 일부 단선도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크게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AI다, 스마트 교육이다 해서 앞으로 교육 활동의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실 전기 사항을 보면 아까 누가 전기 사항 말씀하셨죠? 15A 차단기 1개당 콘센트 5개에서 7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차단기 1개가 최대 3.3kW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좀 잘하신가요, 이것은요? 네? 누가 잘하신가요?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그러면 계속해 이제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2.5kW 정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교실 내 전기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 전자칠판, 컴퓨터 이게 쭉 보니까 몇 킬로, 1kW 정도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볼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기기 충전 보관함이 약 1kW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는 얼마 남습니까? 3kW니까 3.3kW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걸로. 약 500W 정도 남죠. 네. 근데 이제 교실에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글루건, 뭐 기타 뭐 여러 다른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정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에 대한 정비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선 통신 배선이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고요. 부교감님 네,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좀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에서 안 될 것 같고 뭐 예산 심의 끝나고 그때까지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20년, 30년 정도 된 건물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최신 뭐 10년 이전에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에드테크 아닙니까? 에드테크인데 테크놀리 쪽으로 이제 계속 가요.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지금부터 밑자락을 잘못 깔아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전남교육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미래교육으로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이제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11월 29일에 이제 물론 오픈돼 보면 알겠지만 네. 아마 교육부는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여러 소리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향성들을 잡아 가져야 되고요. 또 물론 이제 뭐 교사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교육으로 가기 위한 과연 학교가 테크놀로지 쪽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이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예산 심의 끝나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정보화 전략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부감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네. 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정보기술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 요구를 통해서 최근 3년간 ISP 결과 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 K-에듀파인 운영 환경 고도화 및 재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ISMP 추진에는 없는 걸로 제출이 되었어요. 이게 ISP를 체계화시키지 않으면요, 어느 학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우리가 시간 단위로 얘기를 했을 때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 카페,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 쭉 오잖아요. 그러면서 AI 교실, 그리고 내년에는 2030 교실로 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제 2030 교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가 변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TF팀도 잘 꾸려야 되고, 과연 지금 2030 교실, 지금 주무부서가 지금 유초등과죠. 네. 유초등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유초등과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과에서 주관하지 말고, 네. 전문가들이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 미래교육과도 마찬가지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해라 라고 해놓고 지침의 네 번째 지침, 학교장 재량행을 넣어버렸잖아요. 네. 3개만 했었어야 돼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제공 공영, 과제 제출형. 이 3가지만 했으면은 학력 저하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네 번째 학교장 재량행을 넣어버려서 수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앞으로 3, 4년 후에 학력 저하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아무튼 어찌됐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니까 뭐 20억짜리 로봇 보급 사업, 수백억짜리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뭐 AI 교실 구축 사업 하나도 지금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드라인도 엉망이고 어쩔 때 보면은 또 실질적으로 학교로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 잘 계시는데요. 특수목적 사업이 학교로 내려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한 건, 두 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게 쌓여서 1년 이상 쌓이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2030 교실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니까 100군데 할 건가요? 교육국장님? 네. 100군데 100군데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공모로 해서 할 거죠? 신청 베이스의 공모입니다. 앞으로는 공모가 맞지 않습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한 학교는 계속 하고 안 하는 학교는 계속 안 해버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30은 도도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정한다, 뭐 배제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말고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 합의를 받고 다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은 특별 지도할 것이고 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다르지 않게 저희들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거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이것도 기록에 좀 남기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네, 위원장님. 이게 본 의원이 사후 정산 보고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럿 있습니다. 관청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청구산업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사후 정산 보고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 혹시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보기. 거기 64페이지를 보시면요. 98인치 전자칠판 2,511만 원이에요. 그리고 43인치 이동형 스크린은 1,485만 원입니다. 보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거기도 마찬가지 98인치 전자칠판이 1,395만 원이고 이건 뭐 수량이 뭐 규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43인치 이동형 스크린은 1,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량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수량 얘기는 안 하겠죠. 네네. 예, 이게 문제 있죠. 그리고 82페이지 현장 설치 목공 공임 720만 원이고 지방 출장 경비 및 체재비가 720만 원이에요. 그 아래 도배 시공 노무비도 4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지방 출장 경비 및 체재비가 4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이게 시중에서 얼마 하지 않는 IoT 센서 시스템만 실당 1억 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막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78페이지 27인치 모니터 2주 대여하는데 60만 원,
55인치 TV 거치대 노트북 960만 원, 90페이지 55인치 텔레비전 렌탈비가 990만 원. 사도 얼마 하도 안 하는데. 그리고 컨택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 개발비가 1억 8천만 원, 서버 이전비 2,700만 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부감님, 네, 위원장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이 정도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글로컬 대행했던 일부 업체를 제가 찾았어요. 이 정상 금액하고 맞춰보려고. 맞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는 광양교육청에서 그 한마당, 박람회 한마당을 했는데 거기 2억 1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대요. 거기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봤는데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거기보다 교실들은 더 떨어졌었어요. 시스템도 그러고. 자, 우리가 자축 끝난 걸 가지고 뭐 탓하고 잘못됐니 잘했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제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정산도 한 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몇 개월 지나버리니까 이제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 안에 로봇가 몇 대가 있었어요. 그 로봇 대여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그걸 어디서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아무튼 곤란하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박람회 말씀 주셔서 전 고맙고요.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전남교육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 전남교육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박람회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개별적인 사안마다 뭐 어떤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뭐 또 오류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차 검증했단 말은 뭐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박현수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추경 무렵 때 저희들 딱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걱정돼서 큰일이다. 걱정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자신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게 뭉게뭉게되고 예결위까지 그런 게 이어졌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근데 제가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4월 말쯤부터 전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왜 비용 얘기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도 너무 사랑하시고 박람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박람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시니까 또 많으시니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네. 저희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오픈하는 건데요. 제가 교육부 미래교육 박람회 담당을 직접 해본 적이 있고 네. 간접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전 객관적으로 위원장님 이것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부감님. 네, 그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 제가 요 1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사실 이것 말고도 더 하실 말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고요. 앞으로 있을 또 박람회 또 이 추수작용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버전의 저희들 전남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겁게 계속 줍니까? 그렇게 돈 많습니까? 전남도 교육청이? 하여튼 위원장님 부분적인 부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아무튼 부교육감님, 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는 시야하고 제가 보는 시야하고는 다릅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전라도 부감님, 네, 위원장님. 미래교실 그리고 공간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AI 교실, 지능형 과학실, 온라인 학습 카페, 특수 목적 등등 기타 등등 특수 목적 사업이 지금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몇 개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제 공간들을 구축한 것은 미래 교육에 의해서 우리 전남이 그동안 빠르게 움직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들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신 부서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막 몇 개씩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미래 교육에 컨트롤 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실, 특별실, 실내외 놀이공간 등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 미래 교육에 대한 것들은 부서를 옮기지 말고 3년에서 5년 전문가들로 배치를 해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잠깐 배우면 될 것처럼 보이죠. 정보 컴퓨터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네. 예. 네.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그리고 예산과는 뭐 팀이 있다면서요? 네, 전산 예.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정과. 거기는 정컴 선생님들을 한 분씩 꼭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 포함해서요. 예. 그 부분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영어를 알아야지 뭔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태블릿 PC 아닙니까? 네. 아무튼 352억짜리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해야죠. 부감님. 네. 그죠? 네.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질의 안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오늘 안 하면 12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준비할 것들이 있으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멀리서 온 우리 교육장님들 전라남도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힘을 받아서 반발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면 또 우리 교육감님도 힘이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씩 더 내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단계별로 준비하는 그런 전남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